저희가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몸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장기들을 쭉 이제 죄송합니다.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주로 간이라는 조직에서 어떻게 그 입자들이 제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크기 같은 것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으면 또 이게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간에서 그 헤파틱 익설션이라고 해서 이제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줌으로도 또 배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출되는 신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죄송합니다.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우리 레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장에서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줌을 배출하기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 쫙 필터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이제 오줌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혈관을 통해 가지고서는 서큘레이션 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여기 혈관 쭉 이렇게 해서 여기 쭉 혈관이 해가지고서는 요 시스템을 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좀 있으면 여기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필터 시스템 혈관이 쭉 돌면서 이 필터 시스템을 통해서 통과한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요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시스템이 되게 되는데요. 요것을 좀 자세히 여기 보시면요. 혈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안으로 이렇게 캐필러리 시스템들이 쭉 되어져 있죠. 그죠?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쭉 통과해서 이렇게 피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피가 쭉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필터로 통과하면은 여기에 쭉 지나가서 이제 오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그러면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으면은 오줌으로 쭉 배출이 되는 거고요. 통과가 안 되면 계속 또 서큘레이션 해야 되겠죠. 서큘레이션에서 또 간 가서 아까 못 잡은 애들 다시 간에 또 잡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서 혈관 안에서 이런 이제 노출된 나노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때에 우리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오줌으로 나노 입자는 제거가 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옛날에 그러면 안 되는데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많이 썼냐 하면요. 오줌에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나오면 군대를 안 가도 됐었어요.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건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오줌에서는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비타민C 이런 것 같은 분자들만 나가야 돼요. 단백질이 이 오줌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이 신장에 있는 이 시스템들, 이 필터 시스템을 통과를 했다는 건데요. 이 필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한 8나노 이상, 8나노보다 큰 거는 통과시키면 안 돼요.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8나노 보통 단백질들이 보면 뭐 한 5나노, 8나노, 10몇 나노 이런 식으로 꽤 크죠. 근데 그것이 얘를 통과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필터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 좋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과격하게 했었을 때에 나타나는 큰 부작용 중에 하나. 그리고 간혹 이제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가 예전에 제가 기사로 봤던 것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였나? 학생을 이제 체육 시간에 이제 운동장 돌기 시키죠. 그죠? 운동장 돌기를 시켰는데, 물론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그것에 의해서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빨간색, 우리 근육이 빨간색이죠. 이게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과다하게 이제 몸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신장을 계속 이제
자극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 이게 빨간색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으로 건강 관리를 많이 이제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혈변 보면은 빨리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뭐 빨간색 변, 혈변 뭐 아니면 그거는 이제 신장 자체가 조금 이제 그 피가 난다는 건 어딘가가 망가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검은색, 진갈색 혹은 붉은색 이런 것들이 하면은 근육 같은 것들이 파괴된 조각들이 신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가야지 아니면은 평생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단백뇨. 화장실에 갔는데 오줌에 뽀글뽀글 거품이 생긴다. 와 신기하네 예쁘네 이러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평생 투석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막 단백뇨 보면은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죽을 만큼 아픕니다. 아프고 평생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 신장 2개 있으니까 이제 이식받아서 그렇게 이제 살거나 아니면 평생 투석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신장을 통과해서 오줌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크기가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에서 8나노미터의 입자들이 여기를 통과해 갈 수 있다는 거는 8나노보다 크면은 입자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노 입자, 이 2에서 8나노미터는 물에 녹았을 때의 크기고요. 이 입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안에 요 캐피럴리에 들어갔었을 때 보통 박혀 있으면서 표면에 있는 것들이 뭐 뜯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지 입자 자체는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잘라서 한번 봤겠죠. 봤더니 이렇게 경계 있는 곳에 나노 입자들이 박혀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 작은 몰레큘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제 아까는 8나노라고 했는데 입자에 따라 다르긴 그쪽 논문에 따라 약간 다른데 엔타이바디가 약 5나노 정도 크기를 가지는데요. 5나노 정도만 돼도 크기 이제 급격하게 빠지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신장을 통과하는 것은 작은 크기의 몰레큘만 되고 일반적인 나노 입자는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기에 대한 개념들이 있죠. 주사를 하면은 이제 혈관을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심장에 가서 그 다음에 심장에서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간을 통해서 가면서 제거가 되겠죠. 그죠? 제거가 되고 작은 것들은 이제 신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노 입자 뭐 이제 나노 프로테인 코로나가 형성이 됐었을 때 이때 크기가 8나노 이상이다. 8나노 이상이 되면은 안 그래도 입자 자체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데 단백질까지 덕지덕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신장으로 못 나갑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크기가 나와 있죠. 요 첫 번째 레이어는 70에서 90 여기까지는 가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글로머룰러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은 2에서 8나노 정도. 그 다음 또 뒤에 갔었을 때 포도사이트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로 4에서 11나노 정도 되는 이렇게 크기의 물질만 지나갈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작지만 프로테인 코로나에 덮여드려서 수화 크기, 하이드로다이나믹 사이즈가 8나노보다 크거나 입자 자체가 8나노나 클 경우에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입자가 이제 디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작은 조각이 되면 통과할 수 있을 거고요. 라드 같은 경우에 길이는 길지만 요 폭이 2에서 8나노 정도의 크기가 된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입자의 경우 이제 이렇게 크기 자체가 6나노 정도로 이제 8나노이긴 하지만 8나노는 딱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은 6나노 정도의 크기, 하이드로다이나믹 사이즈가 6나노 정도가 되면은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배출되는 것도 이렇게 크기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노 입자는 거의 간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우를 통해서 제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사실 이것도 2007년이니까 벌써 요즘도 아니죠.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코팅을 하고 이게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코팅을 했었을 때 입자의 크기가 보시면은 여기에 코팅에 따라서 크기가 아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기가 한 4.4나노에서 8.7나노가 되고 크기 코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배출되는 것들을 여기 이제 색깔별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작은 크기의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 바가 얼마 정도일까요? 스케일 바가 20나노 정도네요. 그러니까 요거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2나노 정도 되는 이 입자들을 주사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방광입니다. 방광이고 여기 신장 보이시죠? 신장에서 이렇게 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사를 했을 때는 다 시커멓습니다. 퀀텀 닷의 경우에는 형광을 나타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사를 했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났더니 여기 키드니 있는데도 색깔이 환하게 뭔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유리놀리 트랙이라고 해서 키드니에서 쭉 나와서 이제 그 방광으로 가는 이제 요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유리널리 트랙, 이제 여기 쪽에 방광 쪽에서도 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보면 입자의 크기, 여기 보시면은 각각 라이블된 입자의 TEM 크기, 그 다음에 코팅된 것에 따라서 DLS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입자에 따라서 여기에 주사를 하고 나서 방광의 이제 형광을 봤었더니요. 크기가 작은 거는 방광이 정말 밝게 같은 농도로 넣고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방광이 정말 밝게 나타나게 되는데 크기가 커지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약 한 5나노 정도까지 5.5나노 정도까지의 나노 입자는 방광으로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보이지만은 6.7나노 거의 한 7나노 8나노짜리부터는 이제 아주 일부만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되게 센세이션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는 우리가 오줌으로 나노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분해가 되는 그런 입자들만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이 단단한 무기 입자, 이제 그 퀀텀 닷은 되게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성분 자체가 캐드뮴이에요. 우리 캐드뮴이 뭐예요? 중금속이죠. 얘가 분해가 돼버리면은 중금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크 설파이드라는 걸로 코팅을 하기는 했지만 얘가 녹아나가 버리면은 중금속에 의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입자 있는 그대로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작은 크기의 입자를 잘 만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도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노 입자에서 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나노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제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봤고요. 그래서 동물의 이제 주사에서 각 조직별로 한번 떼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작은 크기의 입자의 경우에는 신장 보시면은 신장이 아니고 그 오줌보죠. 방광에서 아주 강한 밝은 신호가 보이고요. 조직들을 다 빼봅니다. 다 빼봐가지고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방광이 있었으면 아주 밝게 보였겠지만요. 일단 피부에도 없고요. 근육 이런 것도 없고 AD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뼈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플린 쪽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리버, 간에는 근데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간은 말씀드렸죠. 해독하는 기관이라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도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광으로 보내야 됐는데 잔여한 게 살짝 남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없고 방광과
방광에서 오줌으로 제거가 되고 키드니와 리버의 일부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조금 큰 나노 입자를 봤더니 일단은 방광에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얘도 좀 작으니까요. 그죠?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렸죠. 근데 보시면 리버가 가장 크다 그랬죠. 간이 이렇게 밝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직을 각각 다 떼서 봤더니 간에서 정말 밝은 신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플린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LU가 렁인 것 같네요. 하물며 폐에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오줌 키드니 쪽에서는 거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이고, 여기 그래프상으로도 보면은 폐, 스플린, 리버, 키드니 약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스틴, 장기, 소장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우리 나노 입자를 제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물질들, 이제 스몰 몰레큘도 있고요. 이너가닉 나노 파티클도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스몰 몰레큘들 같은 경우에 뭐 종류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많이 신장에 의해서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스테인 퀀텀 닷이라거나 이런 조그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의해서 일부 제거가 그래도 많은 비율이죠.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크기 같은 것들이 아주 작고, 우리 앞에서도 보셨던 입자들이 크기 작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신장으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스몰 몰레큘만큼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신장 자체의 구조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입자의 아마 특성이나 나노슈시라는 건 크기가 아마 클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 효과가 없다, 이제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뭐 튜머가 있었을 때 대비 신장에 있는 거 비율 이렇게 보시면은요, 크기가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에 존재하는 게 적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장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고요. 암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기가 이런 크기, 요거는 조금 리버, 튜머 대비 리버,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가 있었을 때, 크기가 좀 컸었을 때 보시면은 리버 대비 튜머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제 작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크기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튜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크기가 또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이긴 한데 똑같습니다. 위에 튜머 대비, 간 대비 암에 존재하는 입자들 중에서 방광으로 신장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 입자들끼리만 비교한 거예요. 이건 다 합쳐져 있는 거고요. 들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뭐 존재하는 비율이 뭐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내에서 존재하는 입자 대비 이제 암에 존재하는 비율을 보면은 뭐 경계에 따라서 있긴 하지만 그런 경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장으로 제거가 빨리 됐었을 때는 암에 존재하는 비율이 제거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크기의 차이, 이제 암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딜리버리의 관점에서 그곳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지 되기 때문에 신장으로 빨리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돌다가 가야 되는데 돌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암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간이라거나 이제 뭐 췌장, 그 다음에 뭐 신장이라거나 그리고 뭐 피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노 입자들이 어떤 기작을 통해서 제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전달이라는 개념에서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신장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서큘레이션이 한참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장으로 제거가 되면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장으로 제거될 수 있는 입자들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크기들이 보시면 아주 작죠? 거의 뭐 한 5나노 미만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렇게 큰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코어와 세틀라이트 형태로 돼 있어서 세틀라이트들이 제거되는 이렇게 디그레이데이션 되면서 제거되는 형태이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장으로 배출될 수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간이나 리버에 업테이크 되는 정도를 비교를 해 보시면요. 신장으로 빨리 배출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간이나 스플린에 업테이크 되는 정도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PEG 코팅 같은 경우에 뭐 바이오 파울링 같은 안타이 파울링 효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각각 코팅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쯔비터 아이온이 있었을 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신장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적은 경우에는 간에 많이 업테이크가 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PEG로 코팅되어져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네, 참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뭐 간에 조금 더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장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은 간에 잡히는 것보다 신장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알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에 신장에 업테이크 되는 거는 신장으로 빠져나가는 거건 아니건 거의 비슷한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거기에 있지 않고 배출돼 버리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을 서큘레이션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쭉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스플린으로 가면은 스플린에 의해서 필터가 되는 거는 약 조금 더 큰 크기의 나노 입자가 필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단단한 것들, 단단하면서 큰 크기 입자들이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잡히고 그것들이 이제 네,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서큘레이션 되는 동안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누소이드와 같은 그런 특이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약 50에서 180 나노 정도 되는 입자들. 네, 입자들 같은 경우에 통과가 가능한데 쿠퍼셀에 의해서 보통 100나노 정도 큰 입자들은 제거가 되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간세포와 그 혈관 사이에 존재하는 디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대요. 이런 공간에서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나노 정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 잡히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사실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필터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갔었을 때 키드니로 가면 신장으로 가게 되면은 신장에 보시면은 작은 것들은 통과해서 신장으로 빠져나가게 되지만 보통 큰 것들은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거. 네, 거꾸로 가고 있었네요, 순서가. 어쨌든 작은 것들은 신장에서 대부분 다 배출된다. 그리고 크기가 한 100나노 정도 되는 것들은 쿠퍼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작은 것은 이 그러니까 간세포 자체랑 혈관세포 사이에 있는 디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에 업테이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은 스플린에서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잡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도는 동안에도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이제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주는 키드니, 리버, 스플린, 그리고 마크로파지라고 혈관 내에 있는 마크로파지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도 몸 안에 있죠. 하지만 이 서큘레이션 되는 시스템, 서큘레이션 되면 계속 다른 곳에 축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우리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각각의 기관에서 크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이제 요약되어져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물론 크기, 형태 되게 복잡합니다. 정말 뭐 세포의 엔도사이토시스 되는 것만 봐도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인 예입니다. 나노 입자, 코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어떤 약물이 있느냐, 인젝션이 어떻게 됐느냐 등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되는 게 어떤 거는 뭐 간에 잡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RES에 잡히기도 하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라드, 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렇게 스피어일 때, 라드일 때 어떻게 되느냐. 라드 형태가 되면은 RES의 시스템 혹은 리버의 업테이크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스피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관찰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필라멘트 형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리버나 RES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보통 스피어 형태들이 간에 많이 잡히나 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라드 형태의 실리카의 경우에는 골드에는 잘 안 잡혔는데 실리카의 경우에는 이렇게 잡히는 형태로 보였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인체는 같은 곳이어도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같은 기관이어도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스펙 레이시오가 뭐 길었을 때 여기에선 또 RES에 많이 잡혔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많이 이루어져서 통계로 됐었을 때 하나의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전반적인 경향성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떤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런 기관에 존재할 때 우리 결국은 혈관 내에 돌아다니다 이런 기관에 가게 되는 건데 이런 organ들한테 그러면은 프로테인 코로나는 우리 앞에서 이제 분석한 거는 밖에서 우리 몸 밖에서 분석한 건데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프로테인 코로나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런 프로테인 코로나가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바깥에 있던 나노 입자가 서큘레이션 되다 보면은 단백질이 붙으면서 프로테인 코로나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프로테인 코로나가 형성이 되면 크기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이 프로테인 코로나가 붙었을 때 이 서큘레이션 되는 타임 크기가 달라졌으니까 뭐 간에 의해서 더 빨리 제거가 된다거나 신장에 의해서 제거가 안 된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테라퓨틱 효과 같은 거 우리 뭐 치료 효과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데 혈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나노 입자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사실 괜찮게 만들어지거나 바이오 컴패터블한 입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베어 파티클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혈구를 망가뜨린다거나 백혈구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프로테인 코로나로 코팅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겠죠. 줄여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즈 코팅, 그러니까 프로테인 코로나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간 같은 것을 피하게 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튜머 어큐뮬레이션도 좀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테인 코로나에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간에 의해서 좀 더 쉽게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간에서 이제 아무래도 작은 것들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시누소이드라거나 아니면은 디스스페이스라고 하는 혈관과 간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많이 트랩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튜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EG 코팅이 된 경우에 간에 훨씬 더 많이 덜 잡히면서도 빨리 이제 클리어런스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프로테인 코로나에 의해서는 이제 업테이크도 더 많이 되면서 클리어런스도 훨씬 더 적게 되는 특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어런스가 더 이제 그 신장에 의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크기가 커지면은 간에 의해서 그 클리어런스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포 사이즈보다 당연히 크면 통과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장에서도 이 포 사이즈에 의해서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데 라드 형태, 이렇게 길쭉한 모양 같은 경우에는 길이보다는 이 폭에 의해서 통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라드의 경우에도 우리가 프로테인 코로나들이 붙어버려 덕지덕지 붙어서 얘가 뭐 형태가 둥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라드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노 입자를 제어하고 코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입자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뭐 마스크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입자, 나노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분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분포되고 이제 물론 메타볼리즘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요거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간과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간단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자체가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논문들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찾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큰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갑자기 얘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 나노 입자가 단순히 세포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제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지를 조금 더 생물학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